한화 이글스가 후반기 들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선의 결정력이 아쉬운 가운데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의 부진이 심상치 않죠. 한화는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나단 페라자와 결국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라자는 시즌 초반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5월 말 부상 이후 급격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한화는 페라자의 성적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죠. 김경문 감독은 최근 페라자의 부진에 대해 현재의 성적으론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페라자는 수비에서도 약점을 보이고 있고 공격으로 만회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김경문 감독 체제의 한화 이글스가 다음 시즌 페라자와의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죠. 한편 한화는 거액의 돈을 투자하고도 결국 공동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김경문 감독의 선임이 실패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화 이글스가 시즌 초반 잠시나마 선두 자리를 차지했던 것은 여러 선수들의 합심한 결과였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외국인 타자인 요나단 페라자의 활약은 매우 눈부셨죠. 페라자는 시즌 초반부터 힘이 넘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팀 타선을 이끌며 괴물 같은 존재감을 발휘했는데요. 3월에만 8경기에서 타율 5할 1푼 7리 4홈런 7타점 OPS 1.617이라는 대활약으로 한화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페라자의 엄청난 배트 스피드는 그를 KBO 리그 역대 최고 외국인 타자로 뽑히는 에릭 테임즈와 비교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활약은 한화가 왜 그와 계약했는지를 증명했죠. 페라자는 시즌 초반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며 한화의 공격력을 책임졌는데요. 5월까지 54경기에서 타율 3할 2푼 4리 15홈런 42타점 OPS 1.02를 기록하며 순항했습니다. 그러나 5월 31일 대구 삼성전에서 타구를 처리하다 펜스와 크게 부딪혀 구급차로 이동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정상 컨디션을 찾는데 애를 먹으며 후유증이 남은 모습이었죠. 그 후 페라자는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되었고 공교롭게도 이후 그의 성적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상 이후 페라자는 22경기에서 타율 2할 2푼 9리 홈런 2개 OPS 0.665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타격 성적은 리그 평균에도 크게 못 미쳤고 시즌 초반에 벌어둔 성적이 아니었다면 벌써 퇴출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죠. 페라자는 중장거리 타자임에도 땅볼 비율이 높아졌고 삼진 비율도 22.8%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타격 메커니즘과 타이밍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여전히 페라자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그의 타격은 실망스러웠는데요. 7월 21일 대전 기아전에서 페라자는 4타수 무안타의 삼진 3개를 기록하며 팀 패배에 기여했죠. 후속 타자가 최근 타격감이 좋은 김태현임을 고려하면 페라자의 이날 결과는 팀 패배로 이어졌다고 봐도 무방했는데요. 사회에는 높은 쪽 패스트볼의 방망이가 헛돌았고 5회와 6회는 모두 변화구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높은 쪽 패스트볼과 변화구에 연달아 삼진을 당한 페라자는 유인구를 참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시즌 초반 꾸준히 3할 이상을 유지하던 타율도 결국 3할 아래로 떨어졌고 시즌 OPS도 0.922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페라자는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3할 아래의 타율을 기록한 적이 없지만 7월에도 타율 2할 1푼 4리로 부진한 끝에 결국 이 상징적인 고지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페라자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화 이글스는 그의 재계약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페라자에 대해 작심 발언을 남기며 그의 부진을 강하게 비판했죠. 김경문 감독은 팀의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이 당장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페라자는 현재의 성적으론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비에서도 약점을 보이고 있고 공격으로 만회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페라자의 부진이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화 이글스는 지난 2년 동안 FA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 시즌 58승 80패 6무로 9위에 그쳤고 올 시즌에도 38승 53패 2무로 키움 히어로즈와 공동 9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시즌 전 류현진과 안치홍을 영입하며 최소 5강 진입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달랐죠. 류현진과 안치홍은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지만 팀 전체의 체질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한화 이글스보다 FA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 팀이 없었는데요. 한화는 2022, 2023 FA 시장에서 최은성을 6년 90억 원, 이태양을 4년 25억 원, 오선진을 2년 4억 원, 이명기를 1년 1억 원에 각각 영입했죠. 그리고 지난 FA 시장에서는 안치홍을 6년 72억 원에 영입한 뒤 장민재와도 8억 원에 계약했고 FA는 아니지만 류현진을 8년 170억 원 계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대형 투자를 했으나 계속되는 부진으로 결국 공동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죠. 한화는 올 시즌을 앞두고 류현진과 안치홍의 가세로 최소 5강 혹은 그 이상 갈 수 있다는 시선이 절대 다수였는데요. 그러나 뚜껑을 여니 좀처럼 팀의 체질이 안 바뀌는 모습입니다. 류현진은 시즌 초반 부진하긴 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몫은 확실하게 하고 있고 안치홍 역시 자기 몫을 충분히 해내고 있죠. 그러나 시즌 초반 반짝 상승세를 탄 뒤 지속적인 하락세인데요. 최은호 전 감독의 사퇴 후 김경문 감독이 선임되었지만 후반기 들어 한화는 2승 9패로 부진하며 7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위 타선의 약한 무게감, 떨어지는 기동력과 수비력, 불펜 불안, 유망주 투수들의 더딘 성장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김경문 감독은 약 1개월간 팀을 파악했고 후반기 시작과 함께 양승관 수석 코치 및 양상문 투수 코치 영입을 구단에 요청해 성사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김경문 감독이 명장이라고 해도 하루아침에 한화를 확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요. 김경문 매직도 결국 전력이 뒷받침돼야 나올 수 있죠. 김경문 감독은 부임 후 마운드에선 김서현과 황준서를 중간 게투로 쓰고 타선에선 발빠른 이원석을 중용하는 등 몇 가지 변화를 줬지만 팀의 미래를 위한 체질 개선이 당장의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는 꼴찌 추락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김경문 감독의 선임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호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화 이글스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죠. 페라자의 반등과 팀의 부진 탈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김경문 감독이 정말 매직 같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